안녕하세요, 구파파입니다. 요즘 맘카페가 난리가 났는데요. 앞타밀 아일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독소가 검출돼서 전량 리콜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일랜드 제조 매치 제품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바로 확인하시고 조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배치 코드 확인 방법과 식약처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해외 분유를 계속 먹여도 되는 걸까? 아니면 분유를 다른 국내 분유로 바꿔야 하나? 저는 사실 첫째는 계속 앞타밀을 먹였었고요. 둘째도 앞타밀을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먹였고요. 근데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해외 분유를 선택했는지, 앞타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때는 사실 그냥 주변에서 가장 많이 먹이고 좋다고 하는 분유인 앞타밀을 선택해서 계속 쭉 먹였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해외 분유나 아니면 국내 분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조금 공유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일단은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원료에 대한 접근이 좀 달랐습니다. 국내 분유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지나 아니면 탈지, 그러니까 분말 원료 기반으로 분유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분유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에서 영양을 배합하고 마지막 한 번만 건조해서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그러니까 가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모유를 보는 기준인데요. 해외 분유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100% 요당으로 설계해서 모유랑 엄마의 모유랑 최대한 구성을 같게 해서 재현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국내 분유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철학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내 분유는 아무래도 안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꼈고요. 왜냐하면 조유 온도도 보통 70도 이상을 국내 분유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혹시 모를 세균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뜨거운 열에 의해서 파괴될 영양소, 그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서 영양분을 더 많이 배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소가 남아있도록 약간 넉넉하게 넣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해외 프리미엄 분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유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유 온도도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열 파괴를 최소화해서 영양소 본연의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제가 받은 느낌은 국내 분유는 우리 아이를 안 아프게 잘 자라게 하는 접근 방식이고, 해외 프리미엄 분유는 모유에 최대한 가깝게 아이에게 분유를 제공해 주자, 이런 접근 방식입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해외 분유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번 셀룰라이드 독소 리콜 건도 그렇고 중국의 멜라민 사태도 있었고 사카자키 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자세히 조사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서 내린 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관리되고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2073이라는 식품위생물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개월 미만의 영아용 분유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박터균, 그러니까 사카자키균이랑 살모넬라균, 굉장히 치명적인 균들에 대해서는 30개 샘플을 10g씩 모두 300g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균들이 모두 불검출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30번 검사를 해서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제품을 전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강한 기준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개의 샘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6배나 더 많이 검사를 하는 거죠. 이 정도 기준이면 일단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믿어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콜이 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체가 발견되면 배치 번호 단위로 바로 추적해서 리콜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앞타밀 건도 보면 이전에 문제가 됐었던 아일랜드 공장에서 특정 배치에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앞타밀이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가슴이 철렁하고 굉장히 찝찝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닐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리콜은 아주 가끔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가 매일 6번씩 그리고 거의 3년 동안 먹는 분유의 퀄리티는 매일매일 아기의 몸에 그리고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가끔 내릴 수 있는 소나기가 무서워서 매일 내리쬐는 햇볕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충분히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분유를 계속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분유 선택 기준을 정하시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분유는 안전과 안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외 분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의 본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걸 더 우선시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개월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한 시기니까요. 이 시기만큼은 어떤 분유를 먹이실지 충분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분유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선택한 해외 분유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제조사에는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빨리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해당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없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일단 세균 같은 거는 상온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워도 남은 분유는 다시 재활용하지 마시고 무조건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유 환경을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분유도 분유지만 젖병이나 손 이런 데서 훨씬 더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분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유도 이런 것들 조유 환경을 깨끗이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유 온도를 꼭 지켜주세요. 해외 분유를 먹이면서도 70도로 조하시면 해외 분유를 먹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타밀의 조유 온도는 40도입니다. 국내 분유는 대부분 70도에 맞춰져 있고 분유별로 적절한 조유 온도는 제품 뒷면이나 아니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해외 분유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요. 요즘은 직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구를 잘 활용하시면 사실은 국내 프리미엄 분유보다 가격이 싼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가격에 액상 원유 기반의 100% 유당 분유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예전에 비하면 엄청 세상이 좋아졌고 좋은 가성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아기한테 제 기준에서는 좀 더 나은 분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리하자면 분유 선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국내 분유가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해외 분유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분유의 특성이나 철학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영양 쪽에 그리고 모유에 가까운 분유를 먹이는데 무게를 두고 대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기준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우리 가족에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유 배치 번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유통 바닥이나 옆면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제조 배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먹기는 앞타밀의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배치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리콜 공지나 아니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와 매칭하시면 됩니다. 식약처에서 나온 리콜 관련 안내 원문도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육아로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